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환경에너지 분야에서의 시사 이슈에 대해 정리하는 콘텐츠를 진행하려 합니다. 환경 및 에너지 이슈의 경우 사실 최근 기후위기 문제로 인해 어떤 전공을 막론하고서라도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인 만큼 다양한 전공을 지망하시는 수험생들께서 이번 콘텐츠를 통해 환경에너지 분야에 대한 배경 지식을 쌓으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또한 환경에너지 관련 이슈는 매년 트렌드가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반복되는 주제가 많기 때문에 이전이 환경에너지 관련 시사 이슈 콘텐츠 역시 함께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에너지 분야의 첫 번째 시사 이슈는 러브버그입니다. 2024년 여름 서울 전역에 러브버그가 출몰하여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러브버그는 정확히 우단 털파리 속에 속하는 붉은 등 우단 털파리이며 성충이 되고 나서 암수가 계속 함께 붙어다니기 때문에 러브버그라는 별명이 붙은 것입니다. 러브버그는 2022년 수도권에 대량으로 발생하며 이슈가 되기 시작했으며 26도 이상이 고온 다습한 환경을 좋아하는 러브버그의 특성상 여름에 자주 출몰하여 골칫거리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러브버그는 대량 발생하기도 하고 뉴스에 자주 나오니 해충이라고 오해할 수 있기는 한데 독성도 없고 인간을 물거나 질병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드기를 박멸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유충은 환경 정화, 성충은 꽃의 수분을 돕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곤충입니다. 다만 앞서 말했듯 지네나 바퀴벌레처럼 다소 징그럽게 생겼기도 하고 인간에게 달려들거나 거주 공간에 들어올 시 혐오감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밝은 옷을 입거나 밤에 조명을 밝게 켜두면 러브버그의 침입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질소 화합물인 자동차의 배기가스로 인해 자동차에 달라붙어 차량의 엔진을 과열시키거나 페인트를 부식시킬 수도 있습니다. 대량 발생 시 이러한 문제 발생 가능성이 더욱 커지겠죠. 사실 러브버그는 햇빛에 노출되면 활동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대량 발생을 하더라도 2주 안에 자연적으로 소멸합니다. 당장 이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법은 사실 러브버그 발생 시 보건소에 연락하여 방제를 부탁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벌레에 대한 공포가 없다면 러브버그는 인간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서 그냥 멀리 내보내거나 때려잡아도 되고요. 그리고 차량의 경우 엔진에 들어가지 않도록 빠르게 세차 및 관리를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러브버그 문제와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최근 이상 고온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두 번째로 2024년은 예년보다 2, 3주 빨리 러브버그가 출몰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세 번째로 올해 여름은 러브버그 문제로 떠들썩했는데 러브버그란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네 번째로 러브버그 대량 발생 시의 해결 방안에 대해 알고 있는지 등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AI의 전력 소모 문제입니다. AI 빅데이터 시사 이슈를 정리해드리며 이야기했듯 최근 GPT-4.5처럼 생성형 AI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모델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I 활용에는 상당히 많은 전력이 소모됩니다. 특히나 AI 모델이 초기에 딥러닝을 하는 과정에서 전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앞으로 AI 모델의 크기가 더욱 커질 것이 전망되기에 전력 소비도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또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통해 이미지를 생성하는 사용자들이 많은데 이처럼 이미지를 만들어낼 때도 전력이 상당히 많이 소모됩니다. AI가 워낙 자연스럽고 빠르게 연산을 처리하다 보니 그리고 흥미를 유발하다 보니 전기를 많이 소모한다는 것을 이용자는 자각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프랑스의 한 연구에서는 2020년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이 200에서 250테라와트시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력 소비량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에도 이 정도였으니 현재나 다가올 미래에선 전력을 더 쓰면 썼지 덜 쓰진 않겠죠. 국제에너지기구는 데이터 센터 AI 가상화폐 관련 산업의 전기 소비량이 2026년까지 2022년이 2배가 될 것으로 추산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전국 데이터 센터 142개의 전력 사용량이 4,006기가와트시로 서울 강남구에서의 사용량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실무안을 통해 전력 수요가 2030년에는 2023년 수요의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AI가 전력 블랙홀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삼성, SK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저전력 AI 메모리 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전력이 상당수가 열을 식히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냉각 기술을 개선하여 전력 소모를 줄이려는 노력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에어컨에서 나오는 차가운 기체로 쿨링을 하는 공랭식 냉각을 활용하였으나 데이터 서버를 전기가 흐르지 않는 용액에 넣어서 서버의 열을 직접 흡수하는 액침 냉각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름에 엄청 더위를 느끼고 있는데 선풍기나 에어컨을 사용하는 것보다 시원한 물에 들어가 버리는 것이 열을 식히는데 전력이 당연히 덜 드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AI의 발달로 인해 어차피 늘어날 전력 소비에 대응하여 전력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우선 원전 확대를 통해 전력을 확충하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아직까지는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전력 공급이 불안정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전력을 확실히 공급할 수 있고 저렴하며 전력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 원자력 에너지를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2023년 말 제28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가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현재의 3배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현재 건설 중인 세울 3, 4호기, 신한울 3, 4호기의 준공에 더해 신규 원전이 증설을 위한 인프라 확충까지 언급하였습니다. 다만 원자력 에너지에 관련한 여러 논란이나 고민도 많은 편인데 이에 대해서는 이 팀장이 작년이 환경에너지 분야 시사 이슈 콘텐츠에서 다루었으니 이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전기공학 및 전력공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께서는 AI의 발달에 따른 전력 소비량 증가 문제와 연관지어 전력 시스템의 혁신에 대해 탐구해보셔도 좋겠습니다. AI는 전력 소비 증가의 주범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전력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 도구가 되기도 하니 말입니다. AI의 전력 소비와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AI가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두 번째로 최근 원자력 에너지의 확대가 논의되고 있는데 원전 확대를 위해 어떤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겠는지, 세 번째로 AI의 고도화에 따라 전력 부족 사태가 예상되는데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네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아직 많이 상용화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지, 다섯 번째로 액침 냉각과 기체 냉각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등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 에너지 이슈는 수소 경제입니다. 수소 경제란 수소를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며 수소의 생산 및 활용이 국가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산업 구조입니다. 수소는 산소와 반응하여 열과 전기를 만들고 난 뒤 부산물로 물을 남기기 때문에 에너지 생성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후나 날씨, 지역에 따른 편중이 없어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신재생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과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수소 경제로의 전환이 일어나면 기존 탄소 에너지에서의 의존으로부터 자립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드렸듯 수소는 입지에 따른 제약이 적어 보편적으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인데다 소규모 분산 발전 및 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수소 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9년에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설정하여 2040년까지 수소 산업의 밸류 체인별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2020년에는 세계 최초로 수소 경제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여러분께서도 수소 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자각하실 텐데 우선 수소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여 저장 및 운반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수소 저장 기술은 크게 기체 수소를 압축하는 기체 저장, 극저온 상태에서 액화하여 저장하는 액화수소, 다른 화합물로 변환하여 저장하는 화합물 저장 방법 3가지로 나뉘며 기체 저장 방법이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됩니다. 그렇지만 대용량 저장을 하기 위해서 기체 저장 방법의 경우 너무 높은 압력이 필요하여 수소를 압축하는 데만 해도 너무 큰 비용이 들며 액화수소 방식은 수소의 액화 과정에 많은 자원과 에너지가 투입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운송 측면에서는 수소의 장거리 운송을 위한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구축 비용도 상당합니다. 이처럼 저장 및 운송이 어렵고 그 비용이 상당한 만큼 수소를 저렴하게 공급하기가 어려워 수소 에너지의 상용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수소 에너지 및 수소 경제와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생산 방식과 원료에 따라 수소를 구별할 수 있는지, 두 번째로 현재 수소 경제가 생각만큼 발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세 번째로 수소 에너지의 한계점과 그 해결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네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화석 연료 에너지를 제외하고 에너지 혁신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가장 가능성이 큰 에너지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등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환경 에너지 이슈는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고 2025학년도 면접을 준비하시는 여러분께 오늘의 콘텐츠가 여러모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